네, 증시 워밍업 보실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장인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함께 열어보죠. 네, 남북 경협 이제 시작입니다. 남북 경협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협상을 총괄하는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9일 토요일에 처음으로 한국을 왔는데 한미일 북핵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한번 갈 것 같기는 한데라는 모양을 계속 만들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출발하는 모습이 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 우리나라와 이제 뭐 대결을 할 수도 또 대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대결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오늘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이제 일본 북핵 수석 대표와 함께 뭐 한미일 북핵 협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것뿐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글로벌 정책이 어떤 이런 행보 자체가 북한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트럼프 시대보다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명분과 그다음에 그 노벨 평화상이 목적이어서 만나서 사진 찍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자기의 동맹국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뭐 대중국 압박이라든가 여기에 모든 것들을 키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물론 그 안에서의 디테일한 싸움은 더 냉철해질지 모르더라도 네. 외관적으로는 충분히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 아난티라는 종목이 제가 수급 시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뭐 대장은 아니었지만 대장격에 준하는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상승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지금 시장이 워낙 빠른 테마 순환매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한 자리를 담당해낼 수 있는 테마가 그리고 그것이 아주 강한 테마가 등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한가 폭이 30%로 증가한 이후에 폭이 확대된 이후에 남북 경협주가 예전에 뭐 북미 대화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66개가 상한가를 갔었던 날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굉장히 폭발력 있는 이슈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서서히 확산되게 된다면 남북 경협주 안에서는 충분히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의 군이 스펙트럼이 확 늘어지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3년 전에 이때 북한 아저씨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테마가 좀 강하게 오기를 내심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제가 봤었을 때 자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봐야 될 것인가. 사실 남북 경협주를 기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 조금 접근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난티라는 종목을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남북 경협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백신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의 섹터는 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 경농조비를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 비료 관련주들은 굳이 경협이 아니다 하더라도 올해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니 이런 것 때문에 장마가 비가 많이 온다라면 이제 비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맞물려서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일단은 남북 경협에 관련돼서도 이쪽이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북한한테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데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백신이겠죠. 하지만 백신의 이슈는 이미 주식시장에 좀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은 이제 가장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식량 문제에 대한 지원, 네. 그 다음은 이제 관광 사업의 어떤 재개,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쉬운 사업이다라고 접근하면서 이제 이쪽 시장의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안에서 농업과 관련된 북한이 먹고 사는 것이 워낙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 지원과 관련된 종목들 탄력이 있는 종목 순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시아 종묘, 경농, 조비, 아세아텍, 남해화학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들은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온다. 뭐 이런 부분과 함께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서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관광입니다. 이 관광은 우리가 이제 백신 효과라는 부분까지 플러스 알파로 네. 좀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난티, 한창, 용평 리조트, 대명 소노시즌, 그다음에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예전에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크루즈 관광까지도 이제 이렇게 좀 덧붙여서 함께 움직였던 종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일신석재라는 종목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였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중소형 건설주를 좋아해서 아주 일부분 조금 포트에 담아놨었는데 이게 이제 대북주에 묶여서 함께 움직여서 대장격의 움직임이 보여졌었습니다. 일신석재의 키워드는 두 가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는 DMZ 개발, 두 번째는 파주에 땅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좀 이제 좀 생각을 해서 내심 네.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아,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남북 경협 사업을 했었을 때 DMZ 산업은 DMZ를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양쪽 북이나 남이나 다 좀 명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나라도 어떤 남북 경협의 어떤 상징성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DMZ 개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북한에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든 간에 현금이 좀 필요한데 이 관광 산업을 통해서 북한과 우리가 좀 함께 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 측에서도 좀 빠르게 어떤 평화의 상징물이 좀 필요한 사업이 DMZ 산업 평화산업 개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공원단지 개발이요.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일신석재, 누리플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뢰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일 텐데 이화공영, 특수건설, 삼호개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이제 뭐 박물관인가 전시장을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 주들이 시공테크였었다라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통 대북 대장주들은 늘 이제 철도주들이었죠. 그래서 현대, 로템, 대아TI, 대오AL, 푸른기술, 부산산업들이 일제히 좀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는 남북경협의 플러스 알파로 포함될 섹터가 원전 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그런 얘기를 이미 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원전을 전기 공급이 부족한 북한에 이제 원전을 통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자체 매력도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원전주들도 함께 엮이는 테마가 될 수 있다. 자체 테마로서의 매력도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이제 기타의 테마로 좀 말씀드리면 시멘트주들 뭐 여기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중소형 건설주들, 파주에 땅을 확보한 기업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북미 대화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한 발짝 앞서서 우리가 북한과 전략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세 가지 테마가 있었거든요. 네. 철도, 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세 번째 사업이 조림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이제 나무를 심어주고 이제 조림을 가꾸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아직은 이쪽은 움직이고 있지 않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준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북 경협의 끝은 가스관입니다. 이제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오늘 개장하는 시간까지 해도 다 부족할 테니 어쨌든 뭐 동양철관이라든가 네. 대동스틸, 하이스틸이 남북 경협의 끝이다라는 것까지만 이제 관심을 갖고 아 이런 섹터들이 다 이제 남북 경협으로 묶일 수 있겠구나.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서 1차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아난티, 경농, 조비, 뭐 아세아텍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을 한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헬스케진 얼굴로 등장을 했습니다. 경제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나올 메시지도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남북 경협주 한 번 가면은 상승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종목들도 압축해 드렸으니까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고통스러운 페이크. 반도체 소부장 쪽은 분위기가 좋았는데 또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면서 IT 반도체가 좋았나? 좋았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금요일에 느낌은 좋았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워낙
랠리가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가는 건지 소부장은 마치 미국의 엔비디아처럼 마이웨이를 갈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이 반도체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언제 가느냐인데 그러니까요. 금요일 날 고통스럽게 손님과 통화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이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일부는 또 조금 담아볼게요 라는 말씀을 하니까 고객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네. 사 차장 편하게 해.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전자와 하이닉스가 못 가는데 그 안에서 또 이번에는 갈지도 몰라라는.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네. 꼭 소부장만 움직이면 그 다음날 나스닥 빠지거든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후에는 기관이 관리하는 이제 간택을 받은 종목들만 이제 좀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반도체 소부장이 일제히 올라간다는 뜻은 전자와 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수가 랠리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너도 좋고 나도 좋다라는 부분을 함께 손잡고 다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지수가 랠리를 올라가기에는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게다가 환율까지도 좀 불편한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린다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뷰를 유지합니다. 6월은 계속 트레이딩할 수 있는 장, 7월은 조금 경계하는 장, 8월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장으로 아직까지는 이 뷰를 갖고 움직여야 될 때 소부장 안에서는 고통스러운 헤이크라고 뭐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에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반도체가 좋다라는 부분, 코스닥이 좋으니 소부장은 갈 수 있어. 이 부분에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갈만하면 못 가고 갈만하면 못 가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ETF 안에서의 좀 이렇게 좀 그 단타 트레이딩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수급이 계속 페이크 수급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해 두시고 언제든지 내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의 유연성과 또 하나는 가장 필요한 것은 좀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안 돼요. 이거는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반도체 비중이 지금 아직까지도 현저히 낮은 비중이기 때문에 가는 날 좀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안에서도 조금 어떤 수급과 좀 기술적인 전략 내가 이걸 깨지면 무조건 일단은 매도할 건데 그 폭이 가장 짧은 가격 내에서 있는 종목에 있어야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비중을 축소할 때도 그 폭이 좀 작은 지역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뭐 DB하이텍이라든가 원익QNC, 한솔케미칼, 레이커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바이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바이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이 움직인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2%대 큰 탄력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 1015.88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진짜 랠리가 시작되는 건가요? 오늘은 조정을 받겠죠? 랠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오늘 랠리가 뭐 아침에 빠져도 오후에 양봉을 시킬지도 모른다라는 뭐 기대감도 있고 개인들의 힘도 워낙 좋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들어왔는데 바이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서 좀 수급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여기서 끝낼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많이 올라 보이지 않는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코스닥 랠리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다.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조금 초보이신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 영상 보니까 썸네일 이런 게 많아요. 금리 인상이더라도 성장주가 갈 수 있다. 이거 잘못 들으시면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가 간다라는 착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성장주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는 겁니다. 성장주라는 것은 미래의 실적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 오는데 이 환원해 오는 과정이 그 할인율에 오는 과정이 금리를 통해서 해오는 건데 금리 인상에도 성장주가 좋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어떤 시장 분위기와 환경의 특성상 이제 어떤
이런 미래 성장주들이 일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고 바이오가 조금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조금 쇼커버링이 됐든 뭐 기술적 분석이 됐든 뭐가 됐든 좀 한번 짧고 굵은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일단은 최근에 시장 트레이딩을 해보는 투자분들께서는 다들 느끼시겠지만 시장에서 오랫동안 관심이 없었던 섹터들이 조금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두산중공업도 그랬잖아요. 아예 좀 이렇게 좀 있다가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그렇고 중소형 건설주들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오는 남북 경협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도 저는 이제 바이오주들의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트리거 종목을 이제 셀트리온 제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랫단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알테오진이라든가 LCLB, 제넥신, 셀리버리, 레고캠바이오, 앞타바이오 등등 이런 종목들로 좀 확산시켜서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는 뭐 굳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도 조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용을 너무 깊이 알고 있잖아요.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한 종목에 대해서 깊이 아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올라도 못 팔고 떨어져도 못 팔아요. 그래서 내용을 깊이 알고 있으니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올라가면 이제 자기의 밸류에이션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떨어지면 이런 좋은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떨어진다라고 해서 손절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알지 마시고 지금 이 안에서는 철저한 차트 대응을 통해서 이제 좀 대응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바이오 섹터도 코스닥이 이렇게 랠리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섹터에 좀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짧고 굵은 네. 짧고 반등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제약 바이오 섹터까지 정리해 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